안녕하세요. 건물관리소입니다. 건물관리를 한다고 하면 보통 무엇부터 떠올리시나요? 청소 상태를 확인하고 고장난 시설을 수리하고 전기나 소방 설비를 점검하는 일일 겁니다. 물론 모두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시설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건물 전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누가 처리할까요? 시설에 이상이 생기면 현장에서 어디까지 대응하고 전문 업체에는 어떻게 연결할까요? 수리한 내용은 어디에 기록하고 관리 책임자에게는 어떻게 보고할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각각의 업무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운영 구조 안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1. 건물마다 관리 방법은 달라야 합니다. 모든 건물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무실이 많은 빌딩과 상가 이용자가 많은 건물은 관리해야 할 부분이 다릅니다. 오피스텔이나 집합 건물은 입주자 민원과 공용부 관리가 중요할 수 있고, 법인 사옥은 시설 관리 못지않게 보고와 의사소통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도 다르고 시설의 연식도 다르고 이용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건물에 똑같은 인원과 똑같은 관리 방식을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필요하지 않은 인력이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꼭 필요한 업무에 관리 공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관리 중인 광장동의 한 상가는 파트타임 소장님이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십니다. 1층의 삼겹살 가게와 주차기의 사용이 가장 이슈가 많은 것이 그 이유입니다. 최근 문의를 해온 50여 세대의 아파트는 격일에 경비원이 있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하루 중 2시간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경비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관리는 무조건 사람부터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건물의 특성과 업무량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관리 구조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2. 시설 관리는 고장난 다음보다 그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시설 문제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신호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명이 계속 깜빡이거나 배수가 예전보다 느려지거나 출입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소음이나 냄새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를 그냥 지나치면 나중에는 큰 수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공용부, 전기와 조명, 급배수, 주차장, 출입시설 등을 건물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점검했다가 아닙니다. 관리 중인 건물 중 최근 1층 분리수거장에 센서 등이 가끔 안 들어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설치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테스트를 해보고 해당 제품을 준비하여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이 발견되면 누가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하고 전문 업체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작업 결과를 어떻게 남길 것인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점검은 시작이고 조치와 기록까지 연결되어야 관리가 완성됩니다. 3. 민원과 전문 업체도 하나의 관리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건물 관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민원입니다. 주차 문제, 소음, 냉난방, 청소, 공용시설 이용 등 매일 다양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민원을 담당자의 기억에만 의존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이전 내용을 알 수 없고 같은 민원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언제 접수됐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는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쌓인 민원 기록은 단순한 업무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 건물에서 어떤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관리 자료가 됩니다. 전문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강기, 전기, 소방, 기계설비, 방역, 저수조 등 전문적인 업무는 업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업체를 부르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작업 범위를 정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작업이 제대로 끝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업체가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건물관리 담당자가 그 사이를 연결해 줘야 합니다. 업체를 관리하는 것도 건물관리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4.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운영 방식입니다. 건물관리 상담을 하다 보면 관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인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관리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인원이 적다고 해서 관리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건물에 필요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은 상주 관리가 필요하고 어떤 건물은 파트타임 관리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건물은 현장 인력보다 비상주 관리와 전문 업체를 적절하게 연결하는 방식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몇 명을 배치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관리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기록과 보고입니다. 5. 기록이 있어야 관리가 이어집니다.
오늘 발생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건물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달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는지, 최근 어떤 시설을 교체했는지, 반복되는 민원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시설을 미리 점검해야 하는지, 이런 정보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다음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기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관리의 흐름은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좋은 건물 관리는 특정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가 담당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관리가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건물관리소는 소형 빌딩부터 대형 빌딩, 아파트, 상가까지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견적은 아래 댓글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용한 관리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